자, 이번에는 경우의 수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중학교부터 다시 한번 언급해 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중학교인지 이런부터 다시 언급할게요. 이제 2-2 요즘 2- 경우의 수 아직 안 나갔죠, 그죠? 네.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면 되게 편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예 1입니다. 자, 일단은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A 사건, B 사건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건은요, 주사위를 쭉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요,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의 사건을, 나오는 경우의 수의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6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 동전 한 번 던졌을 때는 앞뒤, 물론 세우는 경우 빼고요. 세워질 수도 있겠죠, 비석적으로. 빼고. 그래서 두 가지가 되죠.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주사위 한 번 던지거나 주사위 한 번 던지거나 동전 한 번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건하로 해석되면 더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자, 주사위 한 번 던지고 동전 한 번 던져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죠?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는으로 해석상 두 사건이요, A 사건, B 사건이 해석상 또는으로 연결됐다. 그럼 각각의 수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합의 법칙이 되는 거고, 자,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거는 시간적 동시에가 아니야. 얘 던지고 던졌으니까 얘가 먼저 벌어진 일이지, 그건 시간적 동시에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란 말은 얘 A 사건과 B 사건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 그 동시의 의미야. 시간적 동시에가 아니라.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는 얘가 먼저 되니까 동시에란 뜻은 그 시간적 개념의 동시에가 아니라 그냥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서로 연결됐을 때, 그리고로 해석됐을 때, 거쳐서로 해석됐을 때, 동시에라고 해석됐을 때, 시간적 동시에가 아니고요.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사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시사건까지요.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A 사건은 스몰 B까지 가는 경우가 3가지 사건이 있답니다. 그리고 스몰 B에서 스몰 C까지 가는 거는 2가지 사건이 있고요. 또 스몰 C에서 스몰 D까지 가는 거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으로 치면 A에서 B로 가는 사건 3가지, B의 사건은 B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또 C 사건은 C에서 D로 가는 4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에서 스몰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는 거쳐서니까 동시에 벌어지는 거니까 곱하는 거고, 또는이다.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C로 가거나 C에서 D로 가는 건 더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거. 일렬로 세우기라는 방법을 이제 중학교 때 도입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요. 잘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에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시작입니다. 자, 일렬로 세운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얘입니다. 자,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숫자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A, B, C 4명이 있는데 여기서 2명을 뽑아서 세운답니다. 그죠?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자, 뽑아서 2명을 세울 거 아닙니까? 2자리 만들고요. 2자리 수를 만들고, 그러면 제일 앞에 서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 그죠? 그러니까 10회짜리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럼 맨 먼저 들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4명, 4가지죠, 4가지.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1회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1회짜리, 뒤에서는 사건을 B라는 사건을 해. B 사건은 몇 가지가 나오죠?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요거랑 뭘 구별해야 되냐면, 이번에 자, 3명을 뽑아서 하는 걸 할까요? 그럼 당연히 2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랑 비교를 합니다. 자, 요거는요, 일렬로 세운다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뽑아서 세우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그냥 뽑기만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받겠습니다. A, B, C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뽑을 수 있는 애는 4명이 되겠고, 여기 보면 3명이 되겠죠? 동시에 곱하기인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A, B 뽑으나, B, A, B 뽑으나는 뽑기만 한 거니까 아직 세운 게 아니니까 이거랑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내가 뽑아서 세운다는 건 이렇게 뽑기 세우기라고 표현하는 게 뽑기만 한 거야. 그럼 여기는 A, B, B면 같은 경우 취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한다? 나누기 2를 해줘야죠. 자, 다시 한번요. 이번에 3명을 뽑아서 세우는 것과 자, 3명을 뽑는 경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3명을 뽑아서 세우는 방법은요. A사건, B사건, C사건 이렇게 돼서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 4명 중에 3명 뽑아서 세우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3명을 뽑았답니다. 그럼 여기에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A, B, C나 뭐 A, C, B나 그죠? B, A, C나 B, C, A나 C, A, B나 C, B, A, N은 한 가지 경우로 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누기 6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뽑아서 세우는 거와 뽑기하고 다르다는 의미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럼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했잖아. 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호를 쓰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건 이제 고등학교 방식입니다. 지금 방금 예에서 A, B, C, D 4명 중에서 자, 2명을 뽑아서 세우는 방법은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세우는 방법을 4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는 퍼뮤테이션이라는 뜻, 즉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세운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영어로 P라고 얘기하고 얘를 다른 말로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열이 차례대로 세운다는 뜻이야.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이제 뽑는 방법, 뽑기만 한 거는 이제 C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합. 컴비네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교해봅니다. 아까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4P. 그러니까 4P 계산법은 4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자 같은 경우인데 A, B, C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는 4C2라고 쓰고요. 얘 계산하는 방법은 4P 그대로 계산한 거에서 아까 2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의 뜻은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고요. 뽑는 경우고 그래서 4P 계산한 것을 2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3명을 뽑겠습니다. 3명을 뽑아서 세우는 순열일 경우에는 자, 4P 3이라고 쓰고요. 계산은 어떻게 한다? 4에서부터 거꾸로 3칸 내려오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까 중학교 거와 비교해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얘는요. 4명 중에 3명 뽑는 방법은 4C 3이라고 쓰고요. 얘는 아까 6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3으로 나누는 게 6으로 나누는 겁니다. 네. 아까 그랬잖아. 4명 중에 3명 뽑는 건 6가지가 겹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3이 나왔을 때는요. 지금 여기 3이 나왔을 때는 아까 2가 나왔을 때는 2팩토리알. 즉 2 곱하기 2팩토리알은 2 곱하기 1이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팩토리알. 즉 3 곱하기 6가지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렇죠. 만약에 5명 중에서 4명을 뽑기만 한다라고 하면 4팩토리알.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자, 우리 그동안에 이 기호를 중학교 때는 안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쓰는데 한번 이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세운다라는 거는 NPR이 되겠죠. 이거의 뜻은 뭐라고요? N 곱하기 N-1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R개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R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N-1 플러스 R이 R번째 아닙니까? 여기 1부터 세야 되잖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무슨 소리냐면 N 곱하기 N-2, N-1 주면 이제 R개 뽑아야 되잖아. R개 곱해야 되니까 R개는 1 마이너스 R이 아니라 여기다 하나 더 해줘야죠. 왜요? 여기서부터가 R개니까 하나 더 해줘야지.
야 1, 그러니까 여기가 왜 더 1이 되는지 몰라. 여기서부터 이 개수가 알기가 된다 소리니까.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1 시작이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 안 가죠. 다시 한번 기호로 쓰면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5p3이래. 그럼 이거의 뜻은 뭐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이걸 n으로 바꿔봐봐. 그럼 n으로 바꾸고 이걸 r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r 할 때는 뭐야? 5 곱하기 뭐야? 5 빼기 3 한 다음에 하나를 더 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이 알게는 여기서부터 알게가 1-알게고 하나를 더 해줘야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알게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n-r이고 여기니까 하나를 더 해줘야지. 이 r번째는. 이거 이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n 팩토리얼. 아까 n 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곱한다 그랬죠. 여기가 그 다음 번째가 이제 n-r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블라블라해서 이제 1까지 곱하는 게 바로 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결국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란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얘란 말은 그냥 여기 끝까지 곱한 거에서 n 팩토리얼에서 그죠? n-r 팩토리얼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해 안 갑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기호로 표시한 건데 npr은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n 팩토리얼 뜻은 지금 여기서부터 블라블라 1까지 곱한 거야. 근데 요 다음이 뭐죠? 요 다음이 n 플러스 1 하냐? n 마이너스 r 하냐?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는 뭐죠?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블라블라 가서 1까지 곱한 거 아니야? 그러면 n 팩토리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에서 n-r 팩토리얼 여기서부터 곱한 거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면 돼버렸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얘기구나.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10p3과 뭐가 똑같다? 10팩토리얼을 뭘로? 7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똑같죠.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잖아. 저거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요거는 요런 뜻이며 여기가 n-r 플러스 1 된다는 뜻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구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소리야. 자, 이걸 어떻게 구한다? 10p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뭐 8로 구할 수도 있고 이게 너희들이 가장 이해가 편하고 아니면 10팩토리얼을 이제 더하면 7팩토리얼을 나눠도 되죠. 이거 팩토리얼은 1까지 곱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거 알아둬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뽑기 보겠습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여기 세 번째 설명이고요. 자, 네 번째 설명요. 자, 조합은 n개 중에서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쓰면 안 보이나? 여기다 쓰면 보이니? 잘 보여 지금? 보이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4번. 4번은요. 선생님 이번에는 NCR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자, 적어서 봐. 이거 뒤에다가 정확히 이것도 없죠? 내가 볼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구별해야 되냐면 순열의 뜻과 조합의 뜻 그리고 순열을 기호로 표시했을 때 저렇게 해석된다라는 거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적어놓을게요. 얘의 뜻은 결국에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와 똑같다. 있고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조합 가겠습니다. 자, 조합의 뜻은요. 그죠? 네 번째. 조합의 뜻은 뭐다? 얘의 뜻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자, 이것부터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팩토리얼 뜻은 r부터 1까지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결국에는 아까 npr이 얘였으니까 얘를 여기다 쏙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싹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r 팩토리얼 요걸 넣으면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되니까 얘는 가까운 길의 분모. 그래서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그죠? n-r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얘네들이 곱한 것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죠? 얘고 아까 여기 NPR이 얘라고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얘도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3사를 앉을게. 3사를 잘 봐. fak토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자.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는 한번 활용해 볼게요.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 예를 들어서 10P3입니다. 이건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쓸 수 있다. 이건 제일 쉽죠. 그리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방법 씁니다. 뭐다? 10 팩토리얼에서 7 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똑같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요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10C3은 뭐랑 똑같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한 거를 3 팩토리얼,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한 거와 똑같다. 됐나요? 그리고 얘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어떻게? 저기 잘 봅니다. 저기 쓴 거 4번에 10 팩토리얼 쓰고요. n-r 7 팩토리얼 쓰고요. 그죠? 3 팩토리얼 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계산을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얘는 이렇게 하고요. 다 얘는 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이 방법 쓰지 않겠죠?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건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NPR은 말로 하면 나니까 이렇게 됐고 NCR은 이렇게 된다. 기호를 계속 쓰는 기호로 쓰니까 또 헷갈리죠. 말로는 되게 편한데요. 그죠? 결국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계산해볼게요. 그죠?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 요게 바로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겁니다. P자 들어가는 거. 얘는 조합입니다. 조합은 뽑기만 한다. 컨비네이션. 얘는 조합, 뽑기만 하는 경우.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일반적인 개념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이 순열의 경우와 조합의 경우가 막 섞여져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끄라. 오케이. 너가 추운데 앉아있군요. 자, 이제 문제 봅니다. 자, 문제로 갑시다. 자, 분산자 374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방법으로 한다라는 건 이런 P를 안 쓰고 표현하는 거고, 고등학교 방법으로 한다는 건 이제 P하고 C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을까요? P, C. 자, 한번 볼게요. 진짜. 자, 지금 한번 문제를 보면서 아무튼 너희들 중요한 건 뭐 기호가 어떻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열과 조합의 차이, 그죠? 그거를 잘 알아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374번이요. 자, 너희들 먼저 해봅니다. 374번 분산자 374번. 자,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세 장을 골라서 일렬을 배분할 때 만든 세자의 정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 1, 2, 3 갖고 만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둘, 세 칸을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올 수 있죠? 세 가지 올 수 있죠? 네 가지 아닙니다. 1, 1, 2, 3이 아니라 세 가지가 올 수 있어. 세 가지가. 됐습니까? 얘는 몇 가지가 옵니까? 얘는 봐야겠네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가지가 나왔고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경우에 달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왔을 때 1이 왔을 때는요. 여기는 세 가지, 두 가지가 되고 이렇게 구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 두 번째는 뭐다? 얘가 1 말고, 그죠? 1 말고 다른 거 2 나왔을 때는 얘가 뭐가 되겠다? 두 가지 그리고 두 가지가 되죠. 여기 2가 나왔을 때 또는 3이 나왔을 때는 여기도 두 가지 두 가지가 되죠. 왜 두 가지 두 가지라고 했나? 아나요? 왜 두 가지 두 가지가 된다 그랬어? 2를 빼면 1하고 3 두 가지잖아. 네. 1, 1이 중복됐으니까
그리고 빼고서 나머지 수 중에 하나. 무슨 말 이해 가나요? 안 가죠? 안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봅니다. 자, 얘를 자, 쌤은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가 1일 때, 이게 고정일 때는 1 빼고 3가지, 2가지 와서 6가지가 되겠죠. 얘네들만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2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럼 2가 됐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요. 2가지잖아. 1하고 3. 그죠? 여기 고정이고요. 또 얘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가지가 나와야겠어. 2가지. 여기가 1일 때는 1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2가지. 몇 가지가 되겠어 여기는 2가지. 2일 때는 다른 거일 때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건 이해 갔죠? 그런 다음에 1이 아닌 다른 거 나왔을 때 한번 볼까요? 그냥 직접 할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나와? 1이 말고 2가지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2가지 중에 하나 뺐으니까 2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2가지가 나오나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그냥 헷갈리지 말고 그냥 노가다 뛴다고 생각을 해. 직접 다 해본다는 생각을 가져. 그래서 일단 여기 1 나왔으니까 여기 3번 6가지 됐어. 이건 맞아. 1로 시작되는 건 이렇게 나와. 다 해볼 필요 없죠. 근데 두 번째는 1 말고 다른 2가 나왔을 때는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어? 1하고 3이 나오거나 3하고 1이 나오거나 또 1하고 1도 나올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또 1하고 3하고 이렇게 1, 3 나오거나 3, 1 나오거나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마찬가지 아까 3일 때도 똑같은 거니까 급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답은 뭐다? 12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노가다 뛴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헷갈리면 알겠죠? 자, 그럼 375번 해봅니다. 애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직접 노가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 겁나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내신을 걸었지? 자, 그 밑에 375번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공식을 쓰려고 직접 노가다 뛴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직접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해.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공식화 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면 그때 하는 거고요. 375번이요. 자, 4자리 정수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게 4개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쓰고요. 자, 여기 자리는 1이 안 나온대. 여기는 1이 안 되고 1은 안 되면 됩니다. 또 여기는 3에는 반드시 4, 세 번째는 이게 반드시 4가 나와야 돼. 고정이 됐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4로 고정이 됐고요. 여기는 1이 나오면 안 되고요. 1이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총 요거 봅시다. 여기는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1 빼고. 1 빼고 몇 가지? 1 빼고 몇 가지? 3가지. 그죠? 얘는요. 1 포함하고 3가지. 그런가요? 아니야. 여기는 1도 빼고 4도 빼줘야 돼.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1도 빼고 4도 빼기가 몇 가지? 여기는 2가지. 됐습니까? 근데 1도 빼고 4도 빼지 여기는 이제 1이 포함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도 2가지죠. 4도 빠지고 하나가 빠졌어. 그죠? 네. 그 다음 얘는요. 한 가지밖에 없지. 나머지. 총 몇 가지입니까? 얘는 고정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 곱한 4가지가 되는 거죠. 자, 376번 가겠습니다. 아까 직접 노가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비 법칙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자, 376번이요. 자, ABC 채점할 때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는 경우니까 자, 한번 시작합시다. 그러면 뭐. 자, 여기가 이제 자신의 것을 채점하니까 자신의 ABC 말고. 그죠?
제일 먼저 뭐 얘기했어? 자, B부터 출발하겠지. 여기가 이제 A 자리, B 자리, C 자리라고 합시다. 그럼 작은 채점 안 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일단 B가 와야겠네. 여기는 B가 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 나열하는 겁니다. 누가 다 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C, A 이렇게 나온 경우 한 가지. 그죠? 서로 자기 거 채점 안 하는 경우 A, B, C가. 또 B, 또 A. 아, 이거 안 되네. 그죠? B, C, A 되고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 봅니다. C 한 다음에는 뭐 되겠어? A, B 하면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 이제 두 가지밖에 없네요.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활용이 되게 많이 됩니다. 세 개 채점할 때 자기 잠깐 우산을 세 개를 갖고 갔다가 꽂아는 저기 거기 우산 꽂이에 꽂았는데 나갈 때 자기 거 안 들고 갈 경우도 몇 가지가 된다는 소리야.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뭐 활용 많이 됩니다. 두 가지고요. 자, 다음은 377번 보겠습니다. 자, 세 명이 각자 문제 가지고 항의수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른 문제 쓰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냥. 아까 방금 했잖아.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거 여러 가지 활용되죠. 이거 모자로 활용될 수도 있고 우산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가방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잘 알아둡니다. 자, 다음 이제 378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갑니다. 뭐 378번이요. 개 또는 곰에서 하는 거. 개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야? 개 중에 사건 원을 개를 뽑는 사건을 찾으면 개를 뽑는 거는 네 가지잖아. 그리고 또 고양이 뽑는 경우는 아, 개가 세 가지군요. 그죠? 개세요, 개. 그리고 고양이는 네 가지가 있죠. 또는이니까 뭐 한다? 더 한다. 이게 1번 답이고요. 자, 두 번째. 자, 개 선택하는 거 세 가지고 각각 한 마리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얘 뽑고 뽑는다는 얘기잖아. 각각이라는 말도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을 구별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개와 고양이를 각각 한 마리 선택하는 거는 개 뽑고 그리고 고양이도 뽑는 거잖아. 즉 동시에 뽑는 거잖아. 고비 법칙으로 이해하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자, 379번에 봅니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이 있어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379번도 해봅니다. 자, 커피 또는 그러니까 커피 뽑는 경우 몇 가지다? 5종류. 그리고 5가지, 지동적으로 3가지인데 또는이니까 더하기가 답이고요. 자, 커피와 전통적 각각의 거는 커피 뽑고 또 전통자도 뽑는 건데 커피와 전통적 각각 한 잔씩 뽑는 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잖아. 이거 이해 가겠습니까?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 구별하는 거. 자, 다음 380번 해봅니다.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계속 지금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습니다. 380번이요. 이겨내기 바랍니다. 이 막막한 커버려지. 고등학교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요, 경우의 수 단어는 연습을 좀 많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 지금 감각이 조금 많이 줄어서. 480번 가겠습니다. 자, 그릴 동안 애들 한번 봅니다. 2가지, 집에서 가는 거 2가지, 3가지, 학교, 이렇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제일 먼저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나눠야 됩니다. 집에서 학교로 가는 건
집에서 A 갔다가 학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구별해. 집에서 A 갔다가 B 갔다가 학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집에서 B 갔다가 학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집에서 B 갔다가 A 갔다가 학교 가는 게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로 먼저 세퍼레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갔나요? 그죠? 물론 이렇게 돌아갔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니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같은 점을 두 번 지나지 않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아니 책가방에 두고 왔을 수도 있죠. 문제에서 그래서 같은 점 두 번 지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경우 봅시다.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두 가지. 그래서 이때는 네 가지고요. 곱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요. 집에서 A 간 두 가지, A에서 B 가는 경우 두 가지, 학교 가는 경우 한 가지네요. 이것도 네 가지고요. 자, 집에서 B 가는 경우 세 가지, B에서 학교 가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곱하니까 세 가지고요. 집에서 B 가는 경우 세 가지, B에서 A 가는 경우 두 가지가 되네요. 그죠? 다 곱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돼서, 근데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이니까 이때는 더해줘야죠, 얘네들. 또는이니까. 12가지, 23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381번. 여러분들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선생님처럼 노란 거 이렇게 세퍼레이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문제를,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81번입니다. 문제가 이상한데. 이번이 이상합니다. 어디 보시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 그래서 B 가는 경우 두 가지. D에서 C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니까 일단 A에서 B를 거쳤다가 C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A에서 D를 거쳤다가 C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퍼레이트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됐죠? 같은 점 두 점 지나지 않으니까요. 자, A에서 B 가는 경우는 세 가지, B에서 C 가는 두 가지니까 동시에 벌어지가 곱하기가 돼서 여섯 가지. 자, A에서 D 가는 거 두 가지, 네 가지니까 동시에 곱하니까 여덟 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더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14가지가 되는 겁니다.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382번 해봅시다. 382번. 그러니까 경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접 원래 노가다 뜨는 게 원칙인데 빠른 경우가 있으면 그죠? 공식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자, 382번 봅니다. A를 동시에 넣을 때 나눠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구분해줘야 돼? 은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또는 은의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 또는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5가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 또 15가 되는 경우. 그죠? 더 이상 안 나오죠. 그죠? 15. 15가 되는 거 안 나오죠. 그죠? 주사위도 보는 거죠. 5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던진 거를 뭐 1, 4 이렇게 갈까요? 그냥 이렇게 주소성을 표시할까요? 2, 3, 3, 2, 4 이렇게 네 가지. 또 10이 되는 경우는 4, 6, 5, 5, 6, 4 세 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4 더하기죠. 여기는 또는으로 연결되는 것도 두 사건이. 그래서 7가지가 되겠죠. 384번 넘어갑니다. 그럼 쉬워졌죠? 쉬워졌죠?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지죠. (383번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녀석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4가 나오는 경우, 또 8이 나오는 경우, 또 뭐죠? 12가 나오는 경우, 이거밖에 없죠. 11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주사위 두 개에서 합이요. 나가면 되겠네요. 그죠? 몇 가지입니까? 얘는 1, 3, 2, 2, 3, 1. 세 가지. 얘는 2, 6, 3, 5, 4, 4, 6이 네 가지. 12는 6, 6, 한 가지. 그래서 끊어지니까 더해주더라. 저거 53 빠졌어. 어디요? 중간. 아, 여기 있나요? 5, 3. 다섯 가지. 자, 다음 384번 해봅니다. 자, 어떻게 푸나 봅시다. 384번이요. 이게 왜 부정방정식이에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384번 보니까요. 자, 이걸 읽혀놓고 한다는 겁니다. 자, 적어도 안 돼서 할 때 제동이가 있어요. 읽게 합니다. 제일 먼저, 자, 10원짜리. 그죠? 개수를 X장이라고 놓고. 그죠? 또, 20원짜리를 Y장이라고 놓고, 또, 50원짜리를 Z장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자 10원짜리 20원짜리가 150원 나오는 거니까 10x 더하기 20y 더하기 50z가 150원이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부정방정식인 게 문자가 3개 나왔는데 얘 나오고 식이 3개 나왔는데 하나는 뭐를 줬어? x, y, z가 보다 정수 조건 줬으니까 부정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뜻은 뭐다? 문자의 개수가 식이 나야 되는데 식은 하나 나오고 정수 조건이나 식 조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풀죠?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분 시켜놓고 식으로 나누면 이렇게 해놓고 봐야겠네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봐봐. 이 큰 단위인의 Z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 그래서 Z가 자, Z, X, Y 순서대로 순서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Z부터 단위가 큰 수부터 하는 게 좋아? 그러면 Z를 우리 많이부터 놓을까요? 많이 넣는 것보다 낫다. Z가 만약 2였다. 그럼 2였으니까 5개 만들어야 되니까 X는 1하고 2 나오는 경우 있죠. 2, 1, 2가 되겠죠. 여기를 많이 놉니다. Z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지금? 자, 또 2하고 5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3이 하면 되겠죠? X가 3, Y가 1로 하면 되겠죠. 이 순서대로 한 거에서 여기 쓰고 한 거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Z가 하나일 때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많이 1일 때도 만들어 보고 1일 때는 오니까 여기 10 만드는 경우를 좀 만들어 보고요. 부정방정식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1이 나올 때는 2, 4 나오나요? 또 1일 때는 뭐가 나오나요? 4, 3 나오나요? 10 만들어줘야 되니까. 또 1 넣었을 때는 뭐가 나와요? 6이 나오나요? 또 1 넣었을 때는 8일 나오나요? 이게 다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됐나요? 자, 385번 여러분들 해봅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위가 큰 것부터 드는 센스까지 발휘하는 것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몇 가지예요? 이거 6가지죠. 다 더했더니. 385번이요. 경우의 수를 외우겠습니다. 노가다를 떼더라도 효율적으로 노가다를 떼야 됩니다. 진짜 이런 거 진짜 됐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봐서 문제 푸는 스킬이 좀 있어요. 지금 두 줄밖에 섞여버리면 막 섞여버리고 막 주목되고 그러면 다 틀립니다. (385번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10원짜리 개수를 X개, 50원짜리 개수를 Y개, 그죠? 100원짜리 개수를 Z로 한 다음에
자, 그러면 10x 더하기 50y 더하기 100z가 400원이다. 그럼 적어도 한 장씩 샀다는 건 빵빵빵일 경우는 뺀다 소리입니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10으로 나눠놓고 계산하는 세스를 발해서 부정 방식이 되겠네요. 자, Z부터 출발하라 그랬죠? 그래서 Z, X, Y 순으로 나열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이런 걸 잘 배워놔야죠. 자, Z가 많이 넣는 거 4개 넣습니다. 4개. 그럼 4개 빵빵은 된다 안 된다? 적어도 문제가 있잖아. 뭐라 했어 여기서? 적어도 한 장씩은 산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4장도 만드는데 3장부터 되겠는데 Z가 4장부터 39에서 10 갖고 만드는 거니까 그죠? 됩니까? 안 됩니까? 10 갖고 만들 여기를 10으로 만들려면은 정수 넣어서 하면 나오는 거 있어 없어? 뭐 있죠? 5하고 1하고 됐나요? 3, 2, 아 네네. 다른 건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2부터 출발해요. 저 Z가 2부터요. 끝났으니. 그러니까 20 만드는 거 갑니다. 20 만들려고 그러면 5하고 3이 됐고요. 또 30 만들어지는 거니까 Y부터 넣는 게 좋겠네요. 뭐가 되겠어? 30 만들어지는 거 하는 거야. Z, Y, X로 그랬대. 상관없어. 너 그냥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Z와 X로 돼. 그게 더 좋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겠죠. 너희들 직접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는 안 되고 3 넣고, 그죠? 30이니까 2 넣고, 그죠? 10이니까 뭐가 되죠? 30, 10, 여기 10, 이거 빵이 얘는 안 되네요. 그죠? 3이 1 됩니까 이거? 안 되죠? 3, 1, 5가 되겠죠. 쭉 한번 찾아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지. 몇 가지 나옵니까? 답은? 왜 나왔어? 9개. 9개 나옵니다. 9개. 이런 걸 쭉 한번 차례차례 적어보면 돼. 자, 다음 386번 해보겠습니다. 자, 325분은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다 해야 됩니까? 386번이요? 아니죠. 자, 386번은 이렇게 적고 나오면 되죠. 자,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니까 물론 뭐 쉬워. 항의 개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여기는 2가지잖아. 여기서 3가지인 거니까 얘는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거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됐나요? 자, 387번도 보겠습니다. 387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다 일일이 또 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2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4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맞죠? 24개 생겨요? 그렇죠. 이거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 논리를 요구한다 봐봐. 자, 그럼 해볼까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진짜 나열해 보자. 누가 띄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먼저 해야죠. 얘네들 몇 개 나와 일단은 2, 3, 6가지 나오잖아. 6가지하고 예고 했으니까 6, 4, 24가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네. 자, 388번 해봅니다. 뭐가 나오는지 생각이 안 나. 아니 이거 초등학생 때 하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자, 388번입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우리 때 24를 소인수분해 했잖아. 소인수분해. 그래서 4, 3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로 약수로 가는 경우는 1, 2, 2의 제곱 3가지 기억납니까? 얘 약수가 2가지니까 동시에 벌어지니까 곱하기. 이게 왜 곱하기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세제곱 아니에요? 이게 세제곱이네요. 그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1, 2,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 얘는 1, 3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백법칙이잖아. 얘 이렇게 사건이 3가지, 4가지 일어나고 얘는 2가지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8가지. 이게 이 의미야. 얘들이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했던 의미가 바로 이게 바로 이 의미야. 4 곱하기 2라는 의미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거 지수에다 하나 더 하면 곱했잖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 있으면 더 편했죠. 389번이요.
양의 약수를 개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389) 수인수분 해봅시다. 뭐 됩니까? 수인수분하면 36이니까 이렇게 6 곱하기 6이 됐고 2가 되니까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얘가 약수의 개수는 뭐야? 1하고 2하고가 4개죠. 얘 약수의 개수는 3개잖아. 둘 다 곱하니까 12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순수분해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4가지고 3가지인지 알죠? 얘 약수는 1 포함해서 2가 4가지고 지수 하나 더한 게 얘 약수의 개수니까 얘 약수의 개수의 x 서로 이렇게 급한 거니까 고배법칙 아니겠느냐. 자, 다음. 자,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390번이요. 색칠하기 문제는 내가 어디서 가르쳐줬죠? 제일 먼저 택하는 곳은 가장 인접한 곳이 많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색칠하기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가장 많이 인접한 것부터 칠하는 겁니다. 이거 맨날 센의 상위로 나. 그래. 맨날 배고파. 자, 이게 좀 이따가 헷갈리는 게 나와서 되게 다 설명해줄게요. 일단은 색칠하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는 기계적으로 외워. 인접한 수가 가장 많은 것부터 해. 똑같을 때는 앞쪽이나 먼저 해도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인접한 곳이 많은 게 어디죠? A도 되고 뭐 A죠. A부터 칠해. A도 몇 가지? 아니 5가지. 네. 됐나요? 그런 다음에는 아무 수저 아무거나 해도 돼. 자, 여기부터 갑시다. 그러면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얘는 둘 빼야 됩니다. 인접한 곳은 다른 걸 칠하는 거잖아. 2번 사용해도 되고 3가지고. 얘는 A, C 빼고 3가지. 얘네들 빼고 몇 가지다? 3가지가 되는 거죠. B 4가지 맞아요. 3가지죠. B도. B는 4가지고 여기서 여기 얘 5가지 빼고 4가지. 얘네 둘 인접하고 빼고 3가지. 인접하고 다른 거 칠하니까 A하고 C하고 다른 거 칠해야 되니까 3가지. 얘는 A하고 D하고 다른 거 칠하니까 3가지. 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아 잠깐만요. 이해 수준이 딱 진짜 중급까지. 그러니까 색칠할 수 있는 그 개수가 저기 인접하는 경우만 다른 거 칠하고 같은 색 칠해도 된다 그랬잖아. 물론 여기를 순서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A, B, C, D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일단 4가지. 얘는 몇 가지? 얘네들 똑같은 거 빼고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얘하고 겹치고 빼고 3가지. 꼭 A, B, C, D 순서 안 해도 돼. 가장 인접한 걸 먼저 많은 걸 하고 그다음부터 순서 마음대로 해도 돼. 안경 치는 건 자, 그럼 391번 여러분들 해봅니다. 자, 가장 인접한 스타트만 하고 아무나 해도 돼. 음. 540까지 391번 해봅시다. 인접한 곳이 제일 많은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만 좀 주의하고요. 이제는 무슨 역사까지 나오네. 자, 인접한 곳이 많은 것부터 출발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디가 인접한 곳이 제일 많아? 신라죠? 신라도 되고 고구려도 돼. 그때 아무데나 먼저 시작하면 돼. 신라도 되고 백제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신라가 제일 많아. 아 신라랑 백제 똑같이 아무데나 시작해도 돼. 그럼 여기 몇 가지 색칠한 게 지금 5가지 됐습니까? 됐나요? 아무거나 해도 돼. 뭐 여기 가위부터 갈까? 가위는 몇 가지? 4가지 얘 빼고. 백제는 신라하고 얘 빼고 3가지. 고구려는요 얘하고 얘 빼고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만 출발만 여기서 타도 이렇게 가도 돼. 아무렇게나 가도 돼. 자, 다음 392번 해보겠습니다. 392번. 자, 이거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어떻게 구해지냐는 봅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 문제 보니까 이제 빵원 지불하는 걸 제외하는 거니까 다 일일이 이거 표 그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자 100원짜리를 쓰고 안 쓰고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50원짜리를 쓰고 하나 쓰거나 세 개 쓰는 거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10원짜리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두 개 쓰거나 세 개 쓰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서 다 안 쓰는 경우를 빼줘야 되니까 이를 빼기 만약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죠. 이해갑니까? 자, 여기 쓴 거는 여기 100원짜리를 쓰는 거 100원짜리 쓰는 경우의 수, 여기는 50원짜리 여기 칸을 따지면요, 여기는 10원짜리 쓰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쓰는 경우에는 안 쓰고 두 가지죠. 50원짜리는 안 쓰고 50원짜리 하나 쓰고 50원짜리 두 개 쓰는 경우, 그리고 10원짜리는요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두 개 쓰거나 세 개 쓰거나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왜 1을 뺐냐면 여기 문제에서 영어는 지금 즉 다 안 쓰는 경우를 빼는 거니까 1의 경우를 빼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봅니다. 지불하는 금액은요, 이거는 방법의 수고요, 금액은 달라. 자, 금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은 달라.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봐. 자, 10원짜리 3개로 50원짜리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50원짜리 2개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니? 그럼 다, 자, 100원짜리를 50원짜리를 여기서 100원짜리 한 개 붙여서 50원짜리를 4개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얘를 지워. 자, 그럼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그죠?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올까요? 금액적으로 5가지가 나오잖아. 빵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200원까지. 빵원부터 200원까지 5가지 나오고요. 자, 그 1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건 몇 가지 나옵니까? 빵원, 10원, 20원, 30원 4가지 나오잖아. 그래서 곱한 다음에 한 가지를 빼는 겁니다. 왜 한 가지 뺐어? 둘 다 안 쓰는 경우를 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다시요. 다시 설명할게요. 저 2번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선생님 왜 50원짜리를 갑자기 2개에서 4개로 바꾸시고 왜 이상한 짓을 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 잘 봅니다. 자, 문제 다시 보니까요, 지금 100원짜리가 1개고요 50원짜리가 2개고요 10원짜리가 3개입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봐봐. 잘 봅니다. 자, 10원짜리 3개로 50원짜리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합할 수는 없지만 50원짜리 2개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지. 그러면 100원짜리 한 개를 여기다 해서 50원짜리 4개로 바꾸라고요. 이렇게 금액의 수 할 때 쓰이는 겁니다. 지금 금액의 수 할 때.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빵원, 10원, 20원, 30원이잖아. 그래서 4가지. 그리고 얘거 만들 수 있는 거는 빵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그죠? 5가지. 얘네들이 이제 동시에 벌어지는 거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거기다 왜 1을 뺐냐면 얘네들 10원도 하나 빵원은 빼야지. 자, 마찬가지로 393번 해봅니다.
근데 10원이 만약에 5개 있으면 10원이 5개 있으면요. 이거 50원짜리 다 10원짜리로 바꿔서 가는 겁니다. 제일 낮은 거. 낮은 단위로. 자, 한번 해봐. 아마 그게 요거 문제일걸? 한번 해봐. 자, 지금 393번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단위로 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 자, 여기 393번 봅니다. 자, 100원짜리가 2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가 있답니다. 자, 10학기 1번.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100원짜리 쓰고 안 쓰고 뭐 이렇게 3가지. 그리고 쓰고 하나 쓰고 2개 쓰고 3가지. 그리고 안 뭐 4가지. 그런 다음에 모두 정원책을 하나 빼줘야지. 자, 2번은요. 금액의 수 자봅니다. 자, 10원짜리 3개로 2개 못 만드니까 못 내리죠. 하지만 2개로 얘 만드니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원짜리 몇 개로 바꿔주는 거다? 200원이니까 6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자, 얘로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개로 쓸 수 있는 거 7가지. 10원짜리 얘로 쓸 수 있는 요금 매수는 지불할 수 있는 매수는 4가지. 근데 한 가지는 빼고 이거 빼줘야겠죠.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 차이점을 알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많이 풀어볼게요. 왜 금액의 수만 단위를 바꿔서 근데 금액의 수니까요. 얘는 방법의 수고. 자, 그럼 393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많이 풀어볼게요. 여기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394번부터 너희들 먼저 해봅시다. 그럼 394번부터 40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자, 선생님이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잠깐 끊겠습니다.